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탱크 플러스 시간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국민의힘을 넘어 용산 대통령실 상임고문역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홍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정한 편집인 백경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간을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 경선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 입문한 지 4개월 만에 대통령 나온다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로부터 지금 1년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홍 시장은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꼬꼬마 정치인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꼬꼬마 정치라는 표현 정말 신선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정치 초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지금 취임 1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돼야지 초보라는 얘기를 안 할까. 근데 사실은 이게 뭐 5년 다 되도록 또 정치 초보라고 얘기할 가능성도 높고요. 윤 대통령을 정치 초보라고 규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자기와의 차별성을 주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실정, 국정의 문제, 뭐 인사 문제, 뭐 대통령실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규정하는 그렇게 만든 배경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 초보고 나는 정치 초보가 아니니 나한테 맡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정치 고수와 하수를 나눈다면 뭐 홍준표 시장은 누가 봐도 정치 고수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대통령직만 봤을 때는 홍준표 시장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경험하고 있고 1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직만 봐서는 대통령직 고수는 윤석열, 하수는 홍준표 시장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과 광역시장 또 홍준표 시장이 뭐 광역단체장 경상남도지사도 했기 때문에 네. 그 당 대표도 2번이나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의 경력이 화려하다고 볼 수 있지만 대통령 자리에 비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대통령을 해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을 해보고 싶었지만 해보지 못한 홍준표 시장과의 관계는 분명히 차별성이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그 말을 했던 당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입문 4개월 만에 네. 그 당에서 제일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걸 굉장히 이제 경계하면서 네. 얘기를 했는데 지금으로서의 지금 그 마음을 그런데 지금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은 갖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숨길 수 없는 거죠.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지금 생각하는 출발점이고 어쨌든 지금은 강자는 대통령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걸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검찰 통이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다가 특검 출신이다 보니까 아주 감이 좋으신 분이라서 누구보다 이런 홍준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감지를 잘할 것 같은데 이미 대선 경선 때부터 홍준표 시장이 가까이 하기엔 좀 위험하고 멀리 하기엔 또 구설수에 오를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 경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대선 경선 때 그 홍 시장이 그 당시 윤 대통령 그 후보였죠. 대구 유세 때 와가지고 동성로에서 손을 잡고 만세하는 것, 그때 두 분의 사이 좋은 모습을 본 뒤로 두 분이 나란히 서 있거나 조금 사이가 좋아 보이거나 이런 사진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제가 한 번은 윤 대통령이 우리 서문시장에 오셨잖아요. 네. 뭐 그래가지고 이 홍 시장과 윤 대통령이 이제 2명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사진을 한번 찾아보려고 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들어갔었어요. 네. 일단 없고요. 그 다음에 대구시 홈페이지도 들어갔었습니다. 네. 이게 좀 뭐 저는 이제 그날 못 가가지고 네. 열심히 찾았는데 없었습니다. 예, 뭐 그게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게 홍 시장은 사실 이제 우리가 표현을 굳이 하자면 페이스북 정치인이에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실하고 뭐 전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같이 뭐 이렇게 친한 사이로 보일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페이스북에 바로 올라왔을 건데 일단 안 올라오는 걸 봐서는 뭐 말씀하신 그대로고 아마 윤 대통령은 계속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네. 근데 이게 누가 먼저 다가가야겠어요? 당연히 낮은 홍 시장님이 다가가야죠. 그렇죠. 네. 근데 쉽지 않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 시장이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구애를 했죠. 네네. 그렇죠.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굉장히 취임 초기부터 낮았을 때, 지금도 뭐 높은 건 아니지만 네. 그때도 대통령의 어떤 수호 무사를 좀 자처해 가지고 네. 엄청 대통령을 옹호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거는 주변에 전에 들은 얘기인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참모들은 저건 홍준표의 진심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게 고맙기는 하지만 엄청 뼈에 사무치도록 고마운 건 아니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좀 거리감을 두고 있었고, 네. 제가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그 지방선거가 있었고, 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그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전국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을 그렇죠. 뽑습니다. 예. 아, 예. 그 회장은 그냥 임명은 이제 그 17개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그 우리 이번에 회장 누구 할 건지 이걸 이제 결정을 하는 자리지만, 사실은 법정기구이고 그다음 대통령과 그 굉장히 끊임없는 소통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실의 입김, 이게 중요하거든요. 독대도 가능한 아, 그런 그럼요. 자리입니까? 그것도 있고, 또 수시로 독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시로 통화를 해야 되는, 또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통화도 있지만 그 국정기획수석실을 통해서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야 됩니다. 네. 그 자리에 그 된 사람이 원래 제일 연장자 순으로 되는 게 맞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거는 아닌 것 아니요. 같은데. 그 제일 연장자 순으로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그쪽에 있는 도리인데, 네. 물론 대통령실과의 교감하에서. 네. 그런데 이게 왜 그 대통령실 어중이 중요하냐면은, 그 문재인 정권 때에 대통령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을 권영진 시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예.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민주당이 압승을 해가지고 그 야당 국회 그 시도지사는 2자리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대구시장하고 경상북도지사. 네. 그때에 권영진 시장이 그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이 된 건 왜 됐냐 하면은, 김정숙 여사가 당시에 광주시장한테 전화를 해서 광주시장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해서 시장님, 이번에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은 권영진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당이지만 네.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보도가 된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 김정숙 여사가 시도지사 협의회 의장을 뽑는데 아, 입김을 작용한 게 조금 이거 물론 이제 예.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방은 있을 수 있는데, 네. 당시에 그 권영진 시장이 동서 화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 가지고 그 당시에 그 광주시장하고 김정숙 여사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대통령 선거할 때에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힘든 시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도와줬던 사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김정숙 여사가 거기에 사실 좀 관여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김건희 여사가 하는 역할을 하고 물론 오버랩 될 수는 있는데, 네. 그 당시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은 어쨌든 대통령실 의중이 중요하다는 거죠. 좀 나머지 부분들은 일단 떼놔놓고 그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만 보면은 대통령실의 의중이 중요한 상태에서 이철우 지사가 됐습니다. 네. 그거는 뭐냐면은 나이도 제일 많지, 홍 시장과의 관계나 이런 게 좋다면 당연히 홍 시장이 여당 어떤 시도지사 그렇겠죠. 시장으로서 돼야 되는데, 그게 그리 됐다는 거는 결국은 대통령과 홍 시장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걸 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제가- 임시 네. 협의회장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뽑기 전에. 보니까 그 시도지사 협의회 의장을 대구시장이 전임의 의장을 맡았고 또 맡으면 약간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아니요, 그건 그런 거 아니고, 상관없습니까? 그거는 권영진 시장 다음에 또 다른 시도지사들이 했었습니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정말 관계 문제가 없었어요. 없는데 이철우 도지사가 된 걸 보면은 뭔가가 이런 게 음. 느껴지고, 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홍준표 시장과 거리를 둔다는 걸 느껴지는 게, 이 뭐 시도지사 협의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지난 그 서문시장 100주년 때는 서문시장 자체가 워낙 보수의 성지로 불리기 때문에 대통령이
꼭 와야만 했었죠. 그리고 당시 지지율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뭔가 반등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온 거라고 보고,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경북대를 방문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그 구미 금호공대를 간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약간 그런 부분도 보면은 홍 시장이 있는 대구 경북대학교를 방문하려다가 이철우 도지사가 있는 경북도 구미에 금호공대를 갔다. 이런 것 또한 약간 좀 같은 뉘앙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최근의 일들로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노동단체 중 보수로 불리는 한국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 정책 때문에 그 한국노총 그리고 정부 이렇게 간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이 경제사법노동위원회, 그러니까 그 경사노예를 탈퇴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지만 지금 한국노총 간부들은 그 김동명 위원장에게 경사노예 탈퇴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위임한 상태입니다. 또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위해서 전면 투쟁하겠다 이렇게 나설 정도로 아주 극한의 상황인데요. 이제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실 상임 고문을 자처하면서, 물론 제 썰이긴 합니다만, 그 정부와 한국노총의 소통 재개를 당부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면 정말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니까요. 뭐 그 윤 대통령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는 없을 것 네. 같고, 제가 보기엔 하여튼 상당히 나쁠 것 같아요. 그 국무총리도 아니고 네. 장관도 아니고 17개 시도지사 중에 한 명인데, 이건 뭐지? 내가 그런 권한을 줬었나? 아니면 내가 그런 부탁을 했었나? 뭐 이렇게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원래 홍 시장이 갈라치기를 되게 좋아하시는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민노총에 대해서는 이제 좌파라고 낙인 찍어가지고 누르고 하는데, 홍 시장이 봐서는 이제 민노총과 한노총이 공동 전선을 핀다는 거 네.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이제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그 측근에서, 아니 당신이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맞냐, 뭐 네. 이런 게 나오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는 정권에 대한 충성심에 발로해서 어찌됐든 이 한노총과 민노총을 떼놔야 된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로서 제가 뭐 이런 활동을 한 겁니다. 아마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정권 건부 핵심에서 보면은 기분 나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중재를 한다는 거는 양쪽이 뭔가 주장이 다른 것도 있지만 양쪽이 서로 좀 잘못하고 양보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거기에서 양보를 예. 받아가지고 어떤 타협안을 만들어내겠다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 친구들이 잘못한 건데, 네. 거기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건 없는데, 그럼 중재를 하겠다는 거는 대통령실의 양보도 받아내고 한국노총의 양보도 받아내가지고 뭔가 타협안을 만들어서 가겠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어찌 보면 좀 금방진 거죠. 그렇죠. 네. 아무리 정치 고수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있는데, 그리고 또 그 노동계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부 장관도 있고 부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하지 않고 갑자기 한국노총 뭐 전국 의장들 간담회에 홍준표 시장이 간다, 이런 자체는 아무리 초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치 고수라면 아이고 대통령과 담당 장관에는 제가 어떻게 나서겠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뭐 홍 시장에게는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정치 행태를 보이다 보니까 뭐 당연한, 홍 시장으로서의 당연한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분 나빴을 사례가 하나 더 있는데, 저는 이것을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렸다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대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옛 경부토청터에 글로벌 문화예술 허브를 짓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홍 시장이 정부와 상의도 없이 이 문화예술 허브를 옛 대구교도소로 옮기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립니다. 근데 해당 공약 사업을 준비하는 문체부도 이 홍 시장의 일방적 정책으로 되게 난감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북구 주민들도 정말 화가 나가지고 대구시청 청사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까지 열었던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공약까지 내건 걸 자기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한낱 그냥 광역단체장에 불과한 홍 시장이 문화예술 허브를 같은 북구도 아닌 달성군으로 옮긴 거는 정말 대노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제 홍 시장은 나는 그런 일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 한 일인 것 같은데, 우리 이 질문 한번 새겨봅시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지역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대구 경북이죠. 그렇죠. 그 정도로 대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고민 끝에 사실은 여러 군데서 대구에서 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건지를 냈고 그래서 공약으로 채택한 게 대구 그 옛날 네. 도청터에 있는 그 문화예술 허브입니다. 그걸 대통령이 이제 공약을 하면서 정말 이거는 제대로 하겠다고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 사안을 이제 이런 방구 그 협의도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 홍 시장이 왜 했을까 보면은 결국은 추경호 부총리가 있습니다. 지금 달성군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두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어떤 예산을 만지고 하니까 그분의 지역구로 문화예술 허브를 주고 하면은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공약 사항을 잠시 착각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도 정부 부처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좀 더 정리를 하고 그다음 또 대구광역시장인 내가 밀어붙이면 이런 정도는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본인은 문화예술 허브를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더라도 이것을 북구 도청터에 짓는 것보다는 달성군으로 옮기고 싶고 뭐 워낙 좋은 땅이 있다 보니까 거기도 적당한 것 같고 또 달성군을 그 지역구로 둔 추경호 부총리가 있고 그러면 추경호 부총리도 가만히 못 있으니까 뭔가 이 홍준표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중간 입장으로 조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정말 정치 속셈으로 네, 진행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리를 걷는 20대 이상 성인분들께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 누굴까요? 라고 물으면 당연히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뽑을 건데요. 홍 시장이 지난 5월에 그 이재명 대표와 만났죠. 이재명 대표가 당시 대구시당 이전 축하를 하기 위해서 대구 왔을 때 대구시청에서 접견을 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홍 시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실력이 없다. 그리고 집권 1년 차면 지지율 60% 이렇게 돼야 정상이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아주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를 해서 20대 대선 스코어 때처럼 이재명 대표를 0.73% 즉 24만 표 차이로 이겨서 당선이 됐다고 칩시다.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싶지 않지만 근데 만약에 홍준표 시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가까스로 대선에서 승리를 했는데 집권 1년 차에 지지율 60% 가능하겠습니까? 뭐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네. 뭐 함부로 판단할 가정한다면.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은 이런 정서가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됐으면 이게 밀어줘야지 그리고 좀 잘할 수 있도록 지지를 보내줘야지. 그래서 실제로 그 초반에 대통령 지지율은 대부분 60%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0.74%로 이겼든 아니면 뭐 0.0055%도 이겼든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든 대통령이 잘 돼야 되고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갈 할 수 있도록 지지를 보내주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예요. 네. 그래서 아까 질문에 대해서는 그 60%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는 스픽스에서 계속 보도하고 있으니까 부연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이 만약에 바뀌어 됐을 경우에 그 홍준표 시장의 지지율이 그 정도 나올까 저는 볼 때 택도 없다는 얘기 생각이고요. 예. 왜냐하면은 물론 뭐 가정법은 없습니다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결국 소통하고 포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거. 이거 지금 우리의 홍준표 시장 똑같죠? 그렇습니다. 똑같다는 아니 두 배죠 여기는. 그러니까 더 합니다. 대구에서 토론이 없어졌어요. 토론이 사라져 버렸고 상대에 대한 인정이 안 되는 분위기고 전임자 정책은 무조건 뒤집어 엎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그나마 전임자의 정책 중에서 뭐 개선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시장 같으면 다 갈아엎었을 것 같아요. 특히 언론 어떻게 합니까? 전부 수그려 안 되면 그냥 지원 없어. 통제를 해버리죠. 뭐 그다음 고소 고발 들어가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을 국민들이 두고 보고 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 시장은 정말 저번에도 제가 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같은 스타일이라면은 대통령 안 된 게 100번 국민들한테는 유익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1000번 만번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지난 4월 그 홍준표 시장이 국민의힘 상임 고문 해촉됐을 때 보면은 이게 뭐 워낙 뭐 내부 총질을 하다 보니까 홍준표 시장이 상임 고문에서 해촉되도록 배경을 제공했다 이런 의문도 많았었고 과연 김기현 대표가 선택했을까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에 그런 시그널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있었을 일련의 일들만 봐도 홍준표 시장과 그 윤석열 대통령 간의 사이가 좋지 않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 스픽스 대구의 취재로 시작됐던 그 홍준표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도 지금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죠. 워낙 거물급 정치인이다 보니까 선거법 위반에 대한 그 검찰의 판단 이게 스스로 내리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반영 의중을 물어봐서 이게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즉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검찰의 판단이 그 홍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 향후 관계를 결정지을 바로미터로 좀 보입니다. 아니 그게 그 선거법 위반이 그 만약에 그 법대로 되면 네, 관계란 게 뭐 생깁니까? 없어지죠. 아예 그냥 뭐 무관계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이제 두 분이 아까 초반에 말씀한 것처럼 가까운 사진이 없다. 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서 내가 오늘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해봤는데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없는 걸로 봐서는 관계가 별로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법치 국가니까요. 네. 법대로 판단하고 법대로 하면 되는 거죠. 공정과 상식. 뭐 선거법 위반 1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단체장 박탈이에요. 네.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뭐 이게 관계가 안 좋으면은 안 좋다기보다 관계가 없다면 객관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관계가 있어도 객관적으로 해야 됩니다만은 어찌됐든 그 관계 이렇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부분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수사가 지금 길어지는 걸로 봐서는 충분히 그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좀 가능성,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 검찰에 좀 무거운 판단이 있을 거다 이렇게 가능성을 보고 계시고 최정환 편집인께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광역단체장의 기소 여부는 물론 검찰총장이 결정은 하는 거지만 그 검찰총장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대통령실이 미칠 거라는 거는 뭐 다 상식처럼 돼 있는 부분들인데 실제 이제 경찰이 어떻게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단계니까 경찰이 어떻게 그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할 거냐 이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서 지금 경찰은 소신대로 하고 있다. 네.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도 홍준표 시장의 어떤 그 접근 핵심 수하들에 대한 것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경찰에다가 거의 뭐 수사 의뢰 같은 뭐 조치를 취했기 그렇죠. 때문에 정말로 앞으로 남아 있는 건 첩첩산중이다. 홍준표 시장으로 봐서는 선거법 위반 사안에서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과연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을 하는 거니까 검찰이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는 정말로 이제 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만의 판단 여부는 아니기 때문에 판단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이제 굉장히 관건이겠죠. 저는 볼 때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는 대통령이라면 이거는 반드시 기소를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기소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게 대구에서는 뭐 재선거든 보궐선거든 열려도 그냥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이 다 당선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국정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다는 판단을 한다면 그렇게 갈 건데 아마도 이제 홍준표 시장이 어느 정도 거기서 방어선을 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거는 홍준표 시장이 사실은 유능한 정치인이고 그리고 정치적 수완이 굉장히 낀 우리 최민우 기자의 표현에 따르면 정치 백단인데 네. 왜 이분 옆에 사람이 없을까? 음. 핵심 측근들이 없을까? 물론 자기가 월급을 주고 고용하고 있는 측근들은 있지만 정치인들 중에서 나는 홍준표 사람이다. 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없을까라는 김용만 생각을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뭐 그분이 국회의원 맞습니까? 김용판 국회의원. 네. 그런데 그런 정도의 그 사람이
없다는 건 사실은 이제 홍준표 시장이 되씹어 봐야 될 문제죠.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정말로 좀 더 나라와 우리 대구를 생각을 한다면 정말 생각을 바꿔야 되는 시점입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투표권이 있는 성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것만 들으셔도 홍준표 시장의 최근 뭐 용산 대통령실을 향한 훈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 간의 사이가 좋지 않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4년 정도 임기가 남아있는데 이 4년 동안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홍준표 시장의 남은 정치 생명도 좌지우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슈탱크 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